오늘은 민서의 영화방이에요. 영화를 보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목은 뭐였어요? 일단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의 서브 제목은요? 서브 제목 뭐였냐고요? 무한성편? 무한성편. 네. 빛이 들어오지 않은 그 무한한 성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늘 주로 싸움에 나왔던 애는 아카자하고 그 다음에 또 죽었던 애 하이다쿠. 하이다쿠, 또 한 명은 그 나비 카이가쿠. 그 부채 가지고 죽이는 애 도마.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카자의 파트가 되게 길었거든요. 영화 볼 때는 그 아카자에 대한 소개를 해보세요. 일단 아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 일단 얘가 이제 그 도우마는 이제 여자가 약간 좀 살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영양 섭취도 빨리 되고 그만큼 이제 자기 체력도 탐욕스럽지. 그죠? 부르고 막 그래서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뭔가 지방률이 더 많으니까. 여자를 먹으면. 근데 아카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인간을 먹지는 않아요. 그냥 죽이는 거야. 그래서 단련이 오직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멋있었는데 아카자 같은 경우는 뭐 진정한 수련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죠? 아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병든 아버지를 홀로 이제 뭔가 치료해주고 있는 아들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난했으니까 약을 훔쳐서라도 이제 아버지에게 약 수발을 들라 그랬는 병 수발을 들라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매번 이제 재판이 열리고 막 훔쳐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손목을 그냥 잘라버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냥 해맑게 손목 잘라볼 거면 잘라봐라 이번에 발목으로 훔쳐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집에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유는 이제 얘가 또 불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도둑질을 하고 불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자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 같아서 그죠? 약자인 자기가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그랬는데 자 아카자의 저기 인간이었을 때 이름은 하쿠지였잖아요. 네. 그죠? 삶의 무게를 너무 어린 나이에 짊어져가지고 그리고 매질당하고 낙인당하고 근데 나중에 변하잖아요. 아카자로 변하면 전의 기억을 다 못하죠. 기억 못하죠. 기억을 못하다가 이제 싸움을 하면서 그 주인공 누구였죠? 탄지로하고 싸우면서 옛날의 기억을 조금씩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얘가 되게 강함에 되게 막 집착을 너무 하잖아요. 강한 거. 그 다음에 약한 걸 혐오하고 강해져야 해 한다는 게 좀 약간 설득력이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강하지 못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다 잃었잖아요. 아버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또 받아준 그 스승님의 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간병하고 그래서 이제 다 낫게 했는데 둘이 독사당할 때 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고통의 역사가 얘를 되게 강함을 숭배하게 했구나. 그래서 어서 강해져야 돼, 어서 강해져야 돼라는 말이 그 말이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라고 느껴져서 좀 약간 설득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저렇게 강한 거에 맹목적으로 저기 거의 심취했구나, 그죠? 강한 사람 숭배하고 싸울 때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기법을 쓴다기보다는 되게 정직하고 되게 빠르잖아요. 이게 싸우는 것도 자기 성격이 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쿠지의 막 역사, 그러니까 아카자이자 하쿠지의 역사를 얘기할 때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불꽃놀이가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만화책을 제가 봤잖아요. 네. 만화책도 집에 있고 막 특히 아카자 편을 제가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되게 재밌고 만화책에서는 좀 더 그림도 귀엽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처음에 여자애하고 만났을 때는 이제 여자애가 많이 아팠는데 저 그 말이 제일 감동받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올해 불꽃놀이를 혼자 보러 갔다 와라. 내 병수발 드는 것보다는 덜 힘들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쿠지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꽃놀이는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다. 그러니까 병 낳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희망을 때문에 얘기했네. 희망을, 그죠? 희망을 얘기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히오리는 힘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아픈 게 싹 완화됐는데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를 보면서
이제 막 부부가 돼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로맨스였는데 이게 귀멸의 칼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달했었는데 아이고야 앞불사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이제 죽게 된 그게 너무 슬펐어요. 저는. 네. 근데 그건 이제 거기 넓은 땅과 수련원을 탐낸 그런 거기에 그 검술사들이 그렇게 독을 탄 거죠. 그죠? 왜냐면은 하쿠지하고 그 스승님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하쿠지가 없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하쿠지가 죄책감을 느낄 만도 하죠. 근데 맨 처음에 하쿠지가 사람일 때도 약함을 증오했다면 약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약한 자기 아내 있죠. 아내가 될 뻔한 여자도 그렇게 열심히 간호할 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쿠지는 뭐 물론 상현으로 변했지만 되게 이타적인 악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되게 뭐지? 그러니까 라고 오직 싶었어요. 단련이요. 단련. 그러니까 원래 인물의 설득력은 완전히 악할 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해가지고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독재자가 된다거나 되게 권력지향적으로 되는구나 하는데 그리고 얘가 되게 약한 걸 혐오하고 그 다음에 강해져야 돼 하고 막 누가 뒤쫓아오는 사람처럼 불안이처럼 막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냥 인간애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강요하고, 그 다음에 스승님이 한 번 기회를 줬다고 스승님 배신하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려다가 아버지의 약값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작점 자체가 그냥 비극이 많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픽션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상황이 되면 범죄자들이나 살인자들에 대해서 서사를 부여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중요하잖아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는 중요하잖아요. 그 가운데 먼저 선택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하쿠지는 그렇게 해서 아빠를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하쿠지에게 제대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아버지의 외침처럼 계속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결혼도 하고 수련원도 문화생으로 살면서 올바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랍다. 그리고 또 악하자로 변해가지고 칼을 안 쓰지 않아요? 주먹 쓰죠. 그것도 되게 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칼을 쓰지. 원래 칼 안 써요. 원래 안 써요? 다. 근데 상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유일하게 칼 쓰는 게 상현 1 코쿠시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상대가 안 쓰면 모를까. 상대가 쓰는데 그거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걔네 혈기술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혈기수가 있는데 혈기술이 훨씬 더 강하니까. 탄지로하고 이렇게 싸움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결국 탄지로한테 지잖아요. 지진 않죠. 근데 아니 그래도 탄지로한테 되게 놀라면서 얘는 언제부터 여기 서 있었고 얘는 죽지 않았나? 이러면 되게 싸움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거를 발견한 얼굴로 되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이미 졌어요. 탄지로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탄지로한테 왜 졌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탄지로의 싸움에서 죽는 거. 이거 완전 정직하잖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어떻게 봤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뭐가요? 이유가요? 얘 완전 기술과 단련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카자는 그러니까 사람일 때도 엄청 기술과 단련, 계산 이런 거에 되게 그리고 그 투지 이런 걸 되게 알잖아요. 누군가가 투지 말아요? 누군가가 나를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탄지로가 이게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기술이 아니라 그냥 완전 몰입을 해버려가지고 되게 투명하게 보잖아요. 얘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카자를. 그러니까 아예 아카자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얘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얘는 아예 다른 얼굴이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주자면 이제 아까 궁금해하셨잖아요. 탄지로가 왜 귀걸이를 하고 있냐. 그 귀걸이가 전통적으로 이제 이어온 귀걸이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노카미 카구라 휴식이라 해서 이제 매년 겨울에 딱 이제 밤에서 새벽 끝까지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막 춤을 추고 제사를 올리는 행사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도 하고 뒤를 이어서 원래 탄지로가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춤을 췄는데 그때 춤에서 정을 동요하지 않고 그냥 딱 무감정. 왜냐면 신에게 바치는 거니까 이게 어떤 감정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그걸 보고 이제 탄지로도 똑같이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그 투기라는 거 자체가 되게 의도성이 있는 거지. 공격을 하겠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마치 다른 생물하고 싸우는 것 같다. 식물하고 싸우는 것 같다. 맞아. 나무 같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식물 나왔어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근데 처음에 랭고쿠하고 이제 싸움을 벌였을 때 랭고쿠는 전혀 동요를 많이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았나 새로운 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았나 싶었고 되게 놀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만큼 탄지로가 이제 응용 그것도 뛰어나고 이제 그 덕분에 이제 내비치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탄지로 보면서 자기 스승님을 떠오르잖아요. 스승님이 어디선가 많이 본 뒷모습이었는데 그게 탄지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승님을 떠올리고 스승님이 한 말이 가난아이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듯이 너도 강자일 때 약한 사람 돕다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다가 강해지면 약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스승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도 되게 철학 있는 얘기구나. 그래서 탄지로를 보고 놀랬다. 아카자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화를 내잖아요. 쓸데없는 기억이 떠오르게 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더 불쾌하다고. 불쾌하다고. 근데 탄지로가 얘 그냥 사람 다움을 꺼내지 않았나. 근데 그 왜 불쾌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기억을 잃고 막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 슬픈 게 떠올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카자 입장에서는 싫을 게 없지. 근데 왜 이렇게 불쾌하다는 세포가 이렇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무잔이 조종하지 않았을까요? 조종한 게 아니고 애초에 얘네들은 무잔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무잔의 세포들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른 한 곳으로 눈을 팔라 그러니까 무잔의 세포들이 일으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증오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잔이 더. 무잔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자기 의지보다는 그런 거네요. 그죠? 둘이 갈등하잖아요. 막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대생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 지옥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쨌든 자유 의지로 자기가 하네요. 지배에 당하지 않고. 그죠? 무잔에게. 나중에 아카자가 선택하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없애고자 했던 거는 다른 약함이 아니야. 나 자신의 약함이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TMI이긴 한데 이게 아카자가 사람 많이 죽였잖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서사가 있었다 해도 네. 지옥을 갔겠죠? 근데 지옥을 갔는데 이제 지옥을 가서 이제 만화책에 그런 TMI 내용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도 이제 아내도 같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벌을 받고. 아내도 있어요? 아니 아내는 이제 같이 따라온 거죠. 남편 보려고. 그거에서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게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벌 받으면서? 응. 귀여웠어요. 유일하게 좀 용서가 되는 게 아카자가 아닌가 싶어요. 탄지로는 왜 끝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탄지로 너무 되게 약한 상대였잖아요. 아카자에 대해서 기술도 부족하고 얘는 너무 완전 막 나침반을 그려놓은 것처럼 탄지로가 공격하는 방향도 다 알고 그 힘도 엄청 강하고 그런데 왜 탄지로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탄지로 특성상 생각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응용을 잘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이제 여기다 써보면 어떨까 하는 애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얘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이제 아무리 평정 상태 그냥 무인 상태를 이제 유지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하여 카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카피를 이제 똑같이 따라해서 의견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탄지로가 아빠랑 있었던 일 중에 그 곰을 죽이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되게 인상 깊게 나와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그게 제일 중요한. 아니 아빠가 곰을 죽일 때 평정심을 가지고 죽인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춤은 이해가 갔는데 아빠가 그 곰을 2번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게 2번 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탄지로는 냄새를 되게 잘 맡는단 말이에요. 냄새를 맡아도 누가 화가 나고 있고 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죠. 그런 거 아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곰을 딱 이제 두동강 내는데 이제 모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부를 때는 냄새가 나였잖아요. 뭔가. 근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는 아버지가? 네, 그리고 그거 의미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춤추는 거는 이해가 갔는데 그래서 저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아버지가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탄지로가 아카자하고 싸움에 임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탄지로나 아카자 둘 다 뭐 하쿠지로 치자면 이 사람 둘 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건 비슷한 점이네요. 그죠? 아버지를 되게 사랑하고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닮고자 했고, 그죠? 탄지로는 아버지를 닮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동생을 구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아카자가 탄지로를 보고 많은 걸 깨닫잖아요. 뭐야 저 생명체는 뭐야 이러면서 막 옛날에 생각하고 잊었던 약혼자. 이게 지금 탄지로 입장에서는 동생이잖아요, 여동생. 하고 자기 입장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탄지로랑 아카자는 너무 닮았어요. 선생님 볼 때. 어디가? 진짜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걸 이렇게 탄지로는 좀 빛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아카자는 되게 어둠에 속해 있는 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이 대련을 시켰을 때 되게 서로가 서로를 되게 마주 보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선과 악이 내 안에 있는 애들이 만난다는 느낌. 그 색깔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비슷하다는 게 성격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처한 상황이? 뭐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도와주려고 막 엄청 탄지로도 애쓰고 있잖아요. 동생을. 근데 그게 그 상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탄지로는. 그렇죠. 동생을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자는 공격해야 되는데 근데 아카자는 그 외가 빠져있어요.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외가 남지 않은 거죠. 그 인생에서 뭔가를 막 추구할 때 외가 없으면은 이렇게 아카자처럼 그냥 막 쓸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한다는 그런 그냥 냄새나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막 떠밀려서 가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목적이 뭔지 이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 강함은 민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뭐 아카자나 탄지로나 하쿠지나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강함, 뭐 효율성, 약함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그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까지의 그 힘이 강함이라고 생각하죠. 꼭 강한 거 가지고 진짜 뭘 할까가 되게 중요하죠. 약한 사람 돕는 게 진짜 강한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없으면 강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누가 도와줄 사람 있어야지 강해야 하지. 그러니까 지배하고 뭐 넘어뜨리고 이런 거는 강함의 상징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약함을 못 보니까 남한테 그렇게 학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카자의 그 싸움의 기술 중에 좀 배울 만한 게 있다면 뭐예요? 싸움의 기술? 잘 싸우잖아요. 잘 싸우죠. 어떤 점이 놀라운 점이에요? 투기? 투기? 네, 투기. 투기를 어떻게 볼 건데요? 투기 그 감각. 다른 사람의 예민한 거. 다른 사람의 기운을 읽어내는 능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배우면은 뭐 어떤 싸움이 되든 뭐 우리도 앞으로 살면서 계속 싸울 일이 있잖아요. 그게 막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싸움은 아니더라도 경쟁이나 이럴 때 투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거, 인지하는 거. 그치? 아카자 이야기가 단순한 악이고 상현이고 무잔의 결정체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상현 중에 유일하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나중에 변하잖아요. 입체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죽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네? 그럼 뭐 벌은 받아야지. 벌 받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싸움을 그 다음 싸움에서 또 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현이 죽게 되는 그런 싸움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만나서 대련을 하게 되는 그런 귀살대들은 다 역사가 좀 있나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니,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만나서 얘를 죽여야 할 만한 뭐 복수가 있다든가 둘이 옛날에 얘가 뭐 누가 엄마를 죽였다든가 이런 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교차점이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웬수같이 지내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웬수 같은 경우에는 무잔이 유일한 거죠. 무잔이 유일해요? 그럼 애초에 유일하게 무잔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무잔은 싸움은 안 하고 맨날 숨어있네요? 걔 완전 그거예요. 겁쟁이에요? 겁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요? 햇빛이 이제 튀어나와서
에피 때문에 자기 타 죽을까봐 연기로 이렇게 다 막고 막 도망치려고 그래요. 은근히 저기 그래서 아카자가 제일 멋있어요. 다 찌질한데 다 찌질해요? 안 죽으려고 막 몸 부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탄지로가 보다 못해가지고 다 찔러. 교육자로 치자면은 되게 뒤에 있는 사람을 계속 양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찌질해가지고 나는 왜 얘 안 싸웠나 궁금했었거든요. 찌질해서. 그런데 싸움을 못하는구나. 아니 싸움 못하진 않지. 근데 그냥 목소리만 열심히 까는 거예요? 목소리 일단 목소리 까는 애들은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그럼 찌질하지 않은 그런 상현 아카자는 이제 끝인 거예요? 다른 멋있는 상현은 없어요? 코쿠시보. 코쿠시보? 눈 6개 달린. 걔는 좀 멋있는 걔는 좀 점이 있어요? 걔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걔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요리이치입니다. 요리이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탄지로가 쓰는 호흡이 뭔지 알아요? 히노카미 카오루인데 히노카미 카오루가 해의 호흡을 뜻해요. 그리고 얘하고 탄지로하고 비슷한 점을 찾아보세요. 얘하고 탄지로요? 네. 뭐 반전 같은 게 있나요?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귀걸이를. 같은 출신이에요? 같은 출신. 그러니까 이게 좀 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탄지로 가문이랑 이 요리치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친했는데 이제 이 귀걸이를 이제 계승해 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승해서 오랫동안 이어져서 온 게 이제 탄지로한테도 귀걸이를 한 거죠. 요리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러니까 무잔을 한 번에 썰어버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잔이 굉장히 찌질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보통 심장이 한 개잖아요. 근데 뭐 혈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보통 한 개만 놔두잖아. 근데 여러 개야? 걔는 심장 7개, 그 다음에 뇌 5개로 이렇게 배분을 해놓은 거예요. 두렵구나. 그래서 근데 요리치를 만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요리치를 한 번에 다 썰어가지고 그 상처가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친구의 이 요리이치의 요리이치의 형이 코쿠시보예요. 근데 걔가 왜 혈기가 됐냐가 궁금할 건데 왜 혈기가 됐냐? 얘는 최강이잖아. 기살대에서 사냥꾼 중에서. 근데 자기는 최강이 되지 못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더 강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둘이 갈라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혈기는 나이를 안 먹지만 얘는 노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노인이 돼서 코쿠시보를 죽이려고 왔는데 이제 잠시 망설여가지고 죽이지 않아요. 결국에. 그래서 이 내용에 되게 연결돼 있어서 이 친구도 굉장히 좀 깊이 봐야 될 친구죠. 그래요? 도모만 제일 좀. 오늘 영화는 어땠어요? 어떤 점 좋았어요? 판타스틱. 또 다 좋았고. 다 좋았어요? 만화책에 그 디테일을 잘 제안했어요? 디테일을 잘 뺐고 여기는 이제 만화책 같은 경우는 좀 대충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화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여긴 다 작화를 넣은 거거든요. 다. 그렇구나. 대부분을. 그 노래 같은 게 되게 좀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좀 정서가 많잖아요. 한이 있고 막 좀 화끈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싸움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 좋았어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싸움이 많고 그 싸움이라는 게 되게 집중이잖아요. 되게 엄청나게 집중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싸움들이 많아가지고 재밌었고 싸우면서 막 스스로 막 깨닫잖아요. 탄지로는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와 쟤는 저렇게 막 깨달으면서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애가 싸울 때도 걔 보면서 막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력이 딱 뛰어난다는 게 아주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카자와 탄지로를 한마디로 하자면 아카자. 아카자. 무한 성편의 아카자는 사실 아카자는 약자를 싫어하지 않는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테토남의 말로. 그죠? 그리고 탄지로는요? 둘이 똑같죠. 둘이 똑같은 얘기예요. 탄지로는 약함을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둘이 비슷하다. 그죠? 에겐난 속의 에겐남. 테토남?